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한 설명을 3번 했는데 마이크를 듣니까 자꾸 떨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마이크 착용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목소리 크게 나가야 아이들이 좀 덜 졸고요. 확 이렇게 좀 어머님들 보시는 것처럼 좀 저한테 많이 집중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원수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저도 빨리 해야 돼서 지금 뒤에 워낙 앞에서 많이 하셨고 뒤에 이제 많이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 빨리 설명할게요, 어머님. 일단 이번 연도부터 해서 2005년부터 2022년 개정교과가 진행이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이제 특례나 아니면 어떤 이제 특례 입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하시는 거고 또 앞으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2022년 개정국가에서 저희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체제는 9등급 체제였어요. 근데 5등급 체제로 전 딱 이것만 얘기 드리고 내려갈 거예요. 5등급 체제로 5등급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1등급이나 2등급 같은 경우는 3%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10%로 늘었어요. 10%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급의 인원수 확 늘었죠. 확 늘고 그래서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 입시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일부 맞고요, 사실은. 일부 틀려요. 왜냐하면 5등급 체제를 하더라도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래서 1등급이든 2등급이든 간에, 물론 2등급 나오면 큰일 나겠지만 1등급이든 간에 맞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입사관들이 생기부를 보게 되면 보통 블라인드 처리해서 생기부를 보게 되는데, 사실 그거 제가 볼 때는 조금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조금 봐요.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 살짝 걷어내고. 일단 학교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랑 석차 봅니다. 성적이랑 석차 봐요. 어쩔 수가 없이. 근데 그럼 등급이 5등급 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건 석차랑 그 다음에 성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세특이라고 해서 과목별 3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자씩 적어주세요. 엄청 중요했을 거예요, 이번에.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이 9등급 체제보다 5등급 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등급 체계에서도 내신이 중요했지만 5등급 체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대체로 판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조금만 더 뒤로 돌려주시겠어요? 네. 쭉 돌려주시면, 네. 자, 스탑 해주시죠. 네. 여기서부터 그냥 쭉 풀리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판서로 수업 진행해요. 아시겠지만 여기 학교에서는 많은 인원수를 대여섯 명 이상 넘어가는 학생들을 대부분 수업하기 힘들죠. 인원수 많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학년별로 한 방에 쪼개서 놓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시죠. 그리고 가서 옆에서 이렇게 개인 과외처럼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그건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저는 한 명만 수업 받으려고 그냥 판서 수업 진행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고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하고요. 아이들이 보기에. 그다음에 전체적인 풀이를 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다가 딱 멈춰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중간에 우리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이 공식 어떻게 되지? 중간에 자꾸 끌어내줘요. 그럼 아이들을 긴장시키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의 질이나 아니면 퀄리티 훨씬 더 높다 라고 얘기드릴 수 있고, 이해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틀어드리고 있는 전부 다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수업이 끝나게 되면 제가 하루에 보통 특강이 있는 지금 같은 경우 오전에 수업을 시작해서
11시 정도에 수업 끝나거든요. 그럼 보통 20개 정도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싹 다 업로드를 하고 12시쯤에 새벽에 12시 정도에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실시간으로 본인들의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집에 가서 2번, 3번, 4번 그다음에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집에 가서 제가 보통 새벽 2시나 3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안 자고 저도 첨삭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2시나 3시까지 아이들한테 싹 다 질문이 오면 혼자 집에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풉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대충 수업할 때는 한국에서는 그 강사별로 한 명씩 보조 강사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여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앉아서 열심히 풉니다. 그래갖고 싹 보내줘요. 그럼 아침 딱 일어나면 보통 이제 제가 보내주면 안 보고 잡겠죠.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학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수업 들어와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걸 5문제 정도 한 10분 정도 테스트를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긴장시키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저희 와이프가 있어서 제가 그 베트남 맘카페 불 올라온 걸 와이프가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어떤 분이 베트남에 오셨는데 베트남 제대로 된 학원을 찾을 수가 없다. 퀄리티 높은 수업을 들을 만한 데가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 이름 좀 써줘. 댓글 좀 써줘. 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티난다고 하지 말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쨌든 퀄리티 좋습니다. 네.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